2009년도에 개봉된 괴물 서커스단 뱀파이어의 조수라는 티네이저 뱀파이어 영화가 있습니다. 베런 셴의 베스트셀러 소설 괴물 서커스단이라는 원작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주인공 소년이 우연히 찾은 떠돌이 서커스단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뱀파이어라는 신기한 존재를 만나게 되고 자신도 뱀파이어가 되어 모험을 펼치며 악당들과 겨룬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본 내용보다 더욱 흥미로운 소재거리가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 흥미로운 소재거리는 바로 서커스 단원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머리와 키가 엄청나게 큰 서커스 단장을 필두로 사람의 것이 아닌 뱀의 피부로 온몸이 덮여져 있는 남자, 허리가 잘록한 것을 떠나서 아예 뼈만 남은 남자, 불에 달군 쇠붙이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삼키는 금강불개의 사나이, 하나의 몸에 머리가 2개인 샴 쌍둥이 자매, 그리고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울프맨, 신체의 어느 부분이 절단되어도 바로 다시 생겨나는 재생의 여왕, 자신도 모르게 잠깐씩 예언을 하며 흥분을 하면 수염이 자라는 여인 등 문자 그대로 기괴한 모습과 믿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진 서커스 단원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며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당연히 소설이나 영화의 허구가 만들어낸 창작물이다, 이렇게 대부분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준 이 기괴한 괴물 서커스단은 분명 실제로 인류사에 존재했었고 최근까지도 활동을 펼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고 기영인과 같이 외모가 별난 사람을 구경하는 구시대의 슬픈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의 이름은 프릭쇼라고 합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곱추, 기형인간, 외소증 환자 등 괴물쇼라고 불리우는 공연이 성행했었는데요. 이런 공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있는 사람들만의 유의였을까요? 급기야 영국 귀족계에서는 더 괴기스런 기형인간에 대한 소유를 경쟁적으로 펼치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4대 황제로 대담한 개혁을 통해 러시아를 강대국 대열에 올린 표트르 1세 역시 권력자만의 공허함과 무료함을 달래고 싶었을까요? 그 역시 기괴한 사람들을 공개 수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형인간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므로 귀족들의 그릇된 사치욕구와 갈망하는 그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기형인간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조직까지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콤프라치코스라고 불리운 이 집단은 런던 빈민가를 중심으로 50여 년에 걸쳐 수만 명의 어린아이를 납치했고 기형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납치한 어린이들을 비좁은 동물우리에 가두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사만을 제공하여 그 외소증 환자로 만들었고요. 화학약품과 이물질을 얼굴에 주입하고 입을 찢는 등 인간 이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팔과 다리를 자라지 못하도록 묶고 몸을 뒤틀리게 하여서 척추를 휘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사와 후유증으로 죽어나간 어린이들의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 학대와 고문의 악조건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 기형 인간이 된 그들은 비싼 가격에 애완동물처럼 귀족들에게 판매되었다는데요.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 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귀족의 관심을 못 끄는 처치곤란한 상태가 되면 다시 콤프라치코스에 의해 서커스단이나 괴물쇼에 되팔리면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며 죽는 날까지 고통을 안고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훗날 1869년 프랑스의 시인이자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세태를 비판하며 콤프라치코스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소설 웃는 남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고는 이 작품을 자신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영원한 악역 조커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형 인간들이 등장했던 프릭쇼는 1840년부터 1970년대까지 긴 역사를 선보이며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쇼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괴한 특징에 걸맞게 축제나 서커스와 관련이 매우 깊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프릭쇼는 처음엔 기형인 동물이나 박제 동물, 보존액 속에 보관된 그 기이한 동물의 시체나 인간의 신체 일부를 선보였다는데요. 대중들을 자극시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구경거리들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로서 머리가 2개 달린 토끼, 눈이 하나뿐인 돼지,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소나 보존액 속의 기형아 등을 소개하곤 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진짜지만 대부분은 조악하게 조작된 자신들의 컬렉션을 소개하면서 과학은 잘못됐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사람들의 사고가 현재처럼 과학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 불신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프릭쇼는 과학에 근접할 수 없었던 대다수의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흥미로운 쇼였음에는 틀림이 없었겠죠. 이 프릭쇼의 뿌리를 더듬어 찾아보면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역사가 무려 350년 이상이나 지속되어진 잔인하면서도 끔찍한 인류의 무지가 낳은 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몇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630년대 프릭쇼 무대에 올라 유럽 투어를 다녔던 라자루스 콜로레도와 그의 몸에 공생하는 샴 쌍둥이 형제인 존 바티스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론 샴 쌍둥이를 인정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 몸에 2개의 자아가 있는 불가사의하고 미스테리한 존재로만 보였겠죠. 거칠지만 진솔한 입담과 특유의 유쾌함으로 관중들을 사로잡았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늑대 여인으로 불렸던 줄리아 파스트라나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다간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1834년 멕시코의 시날로 아데레이바에서 태어났던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몇 가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많은 털이 나는 다모증과 잇몸과 입술 등이 눈에 띄게 튀어나오는 잇몸 증식증이었다고 합니다. 그 생김새가 얼핏 원숭이처럼 생겨서 원숭이 인간 혹은 온몸에 난 털로 인해 늑대 인간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은 1854년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외모에 독특한 기형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선을 보였던 프릭쇼잖아요. 그녀 역시 미국의 공연 기획자 티오도르 렌트에 의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이 잔뜩 어린 무대 위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렌트는 파스트라나를 인류와 오랑우탄의 중간골이라면서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했고 그녀는 곧 곰인간, 유인원,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등 불명예스러운 별명들을 얻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 기획자 렌트가 이 파스트라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랑은 철저히 배제되고 그녀의 특이한 겉모습으로 인해 그 벌어들이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가지기 위한 전략적인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병으로 인해 남다른 외모를 가졌을 뿐 그녀는 매우 똑똑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스페인어와 영어에 능통했고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노래, 춤, 그리고 연기에도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독특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볼거리, 유흥거리의 한 부분일 뿐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잔인한 남편 렌트의 손에 이끌려 미국과 유럽을 돌면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연구를 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아 챙겼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참 비극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 파스트라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모스크바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도 역시 그녀와 같이 다모증과 잇몸 증식증을 가진 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전적인 병이었던 거였죠. 세상에 빛을 본 그 자그마한 생명체는 그마저도 이틀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구한 삶과 아이의 죽음을 견딜 수 없었던지 줄리아도 얼마 되지 않아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 이후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악독한 남편 렌트가 파스트라나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잖아요, 그들의 장례식을 치르기는커녕 방부 처리하여 박제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사랑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부인과 아이의 시신을 가지고 5년 동안이나 세계를 돌며 쇼를 이어나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볼거리로 떠돌던 줄리아와 그의 아이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전시되며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5년 멕시코의 예술가 로라 안데르손의 주도로 줄리아 파스트라나를 조국에 묻어야 한다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너무나 다행히도 그녀와 아이의 유해는 153년 만에 결국 멕시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Y agradecemos también todos los esfuerzos que ustedes han hecho. Tenemos diferentes documentos que nos hace llegar tanto la Embajada de Estados Unidos así como la Universidad de Oslo, donde se nos hacen todo lo que menciona ya con sus traducciones a la causa de la muerte, que fue en 1860, todo lo referente. Que han apoyado y han creído en esta causa, se han unido en este esfuerzo colectivo de repatriación junto con el gobierno de Sinaloa.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엉덩이가 커서 박제되었던 그녀 사키 바트만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우는 인류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의 동쪽 끝 어딘가 다발성 신경 섬유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존 메릭은 서커스 단장 톰 노먼에 의해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1862년생인 그는 보시다시피 흉측하게 변형된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머리는 심하게 일그러졌고 이마에는 큰 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입술은 말려 올라갔고 입 위로 뼈가 돌출돼 있었으며 오른팔은 기괴하게 부풀어 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과 엉덩이에는 수많은 혹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흉측한 외모 때문에 엘리펀트맨, 코끼리 사내라고 불리우며 온갖 학대 속에 서커스단의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문명으로는 존 메릭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치료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비명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해댔다고 합니다. 그런 부당한 취급에 그는 난 엘리펀트맨이 아니에요. 나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절규하였지만 그 외모를 가리기 위해 언제나 머리에 늘 자루를 뒤집어 쓰고 지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영국 전역은 물론 호주까지 가면서 세계 곳곳에서 구경거리로 전락한 그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사랑의 눈빛을 건네주었던 어머니의 꿈을 꾸며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1868년 미국 테네시주에서 태어난 조세핀 머틀 코빈이라는 여인인데요. 보시다시피 남들보다
다리가 2개 더 달린 채 평생을 살았던 여성분이십니다. 다리가 많은 다각 증상은 보통 샴 쌍둥이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성장을 하던 중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하며 다리 4개인 것 말고는 가장 정상적인 인물로 유명했던 조세핀 머틀코빈. 4다리 모두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걷기엔 너무 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골반은 2개였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완전한 형태의 생식기와 방광, 자궁 등을 2개씩 가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상당히 건강하고 파란 눈에 곱슬머리 그리고 고운 피부를 가진 매력적인 얼굴의 미녀였으며 대단히 지적인 여자였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당시 기영인들이 그랬듯 그녀 역시 서커스단에서 일하다가 의사와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랑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의사와 결혼한 인간 승리의 스토리로 보이겠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외과적 호기심으로 접근한 의사 클링턴 빅넬은 자신의 아내를 메디컬 저널에 꾸준히 올리며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즉 아내를 이용하기 위해 결혼했을 것으로 다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랑극단에 있었으니 곁에 두고 이용하려면 결혼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도 훗날 이 특이한 체형의 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놈의 돈이 정말 원수네요. 아무튼 그녀는 평생 지독하게 불행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932년도에 미국에서 개봉된 토드 브라우닝의 영화 프릭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선 방랑 생활을 하는 프릭쇼 서커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Not been listening to what I have been saying. Hans. Yes, Frida. You have not been listening to me. Yes, I have, Frida, I have. Then what was I saying? You were saying, what were you saying? I was saying, tonight you must not smoke such a big cigar. Your voice was very bad at tonight's show. Please, Frida, don't tell me what I do. When I want a cigar, I smoke a cigar. I want no orders from a woman. 실제로 신체가 기형인 사람들을 배우로 쓴 것에 대한 강한 반발심과 심리적 거부감이 대중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적 정서에 맞지 않았던 이 영화는 1962년 칸 영화제에서 다시 소개될 때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체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알버트 혹은 알버타라고 불리웠던 사람인데요. 1938년 미국으로 건너와 자신의 그 특이한 신체를 이용하여 밤마다 무대에 올라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줬다고 합니다. 그레디 스틸러스라는 소년인데요. 보시다시피 손과 발이 가재의 집게와도 같기에 랍스타보이라고 불리우며 1990년대에 크나큰 이슈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손과 발은 오직 그에게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대대로 내려오던 유전병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누나 역시 집게 같은 손과 발을 지녔기에 1996년 프릭쇼에 소개되며 미국인들의 이슈를 모았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대중들의 문화와 오락거리가 시대에 맞춰가면서 바뀜에 따라 한때는 인기 있었던 여러 프릭쇼와 이 기괴한 서커스들은 일회성, 삼류 오락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여겨졌던 동물이나 사람의 기형들이 유전적 돌연변이 또는 질병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설명됨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과거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프릭쇼를 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게 되었던 거였죠. 또한 시대가 흐르고 사람들의 인권이 신장됨과 동시에 여러 프릭쇼 주인공들에게 동정의 시선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정받아 마땅한 사람의 장애를 구경거리로 전락시켰다는 이유로 많은 프릭쇼들이 비난 속에서 쇠퇴의 길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프릭쇼라고 들어보셨나요? 기형인같이 외모가 별난 사람을 구경하는 구시대의 유물인데 이 때문에 그간 인권 논란이 있어왔죠. 이 미국의 프릭쇼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해변에서 열린 낭만적인 결혼식. 두 남녀가 행복한 키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볼까요? 턱에 턱수염이 가득합니다. 이 해변의 명물이었던 프릭쇼의 주인공인데 20세기 초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던 프릭쇼는 사회적 약자를 단순한 웃음거리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프릭쇼가 열릴 때마다 공연장 앞에서는 늘 인권운동가들의 시위가 극심했는데 이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출연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결국 LA의 프릭쇼는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등장으로 각종 기괴한 이미지들을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확실히 정보가 지금보다는 많이 부족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평생에 단 한 번 볼까 말까한 이런 사람들을 돈벌이용 구경거리로 몰아세웠던 건 그 당시 대중들의 호기심이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구경을 하지 않았을까요? 1630년대 프릭쇼 무대에 올라 유럽 투어를 다녔던 라자루스 콜로레도와 그의 몸에 공생하는 샴 쌍둥이 형제인 존 바티스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론 샴 쌍둥이를 인정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 몸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불가사의하고 미스테리한 존재로만 보였겠죠. 거칠지만 진솔한 입담과 특유의 유쾌함으로 관중들을 사로잡았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늑대 여인으로 불렸던 줄리아 파스트라나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다간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1834년 멕시코의 시날로 아데레이바에서 태어났던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몇 가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많은 털이 나는 다모증과 잇몸과 입술 등이 눈에 띄게 튀어나오는 잇몸 증식증이었다고 합니다. 그 생김새가 얼핏 원숭이처럼 생겨서 원숭이 인간 혹은 온몸에 난 털로 인해 늑대 인간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은 1854년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외모에 독특한 기형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선을 보였던 프릭쇼잖아요. 그녀 역시 미국의 공연 기획자 티오도르 렌트에 의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이 잔뜩 어린 무대 위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렌트는 파스트라나를 인류와 오랑우탄의 중간고리라면서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했고 그녀는 곧 곰인간, 유인원,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등 불명예스러운 별명들을 얻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기획자 렌트가 이 파스트라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랑은 철저히 배제되고 그녀의 특이한 겉모습으로 인해 그 벌어들이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가지기 위한 전략적인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병으로 인해 남다른 외모를 가졌을 뿐 그녀는 매우 똑똑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스페인어와 영어에 능통했고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노래, 춤, 그리고 연기에도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독특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볼거리, 유흥거리의 한 부분일 뿐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잔인한 남편 렌트의 손에 이끌려 미국과 유럽을 돌면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연구를 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아 챙겼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참 비극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 파스트라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모스크바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도 역시 그녀와 같이 다모증과 잇몸 증식증을 가진 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전적인 병이었던 거였죠. 세상에 빛을 본 그 자그마한 생명체는 그마저도 이틀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구한 삶과 아이의 죽음을 견딜 수 없었던지 줄리아도 얼마 것만으로도 비명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해댔다고 합니다. 그런 부당한 취급에 그는 난 엘리펀트맨이 아니에요. 나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절규하였지만 그 외모를 가리기 위해 언제나 머리에 늘 자루를 뒤집어 쓰고 지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영국 전역은 물론 호주까지 가면서 세계 곳곳에서 구경거리로 전락한 그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사랑의 눈빛을 건네주었던 어머니의 꿈을 꾸며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1868년 미국 테네시주에서 태어난 조세핀 머틀 코빈이라는 여인인데요. 보시다시피 남들보다 다리가 2개 더 달린 채 평생을 살았던 여성분이십니다. 다리가 많은 다각 증상은 보통 샴 쌍둥이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성장을 하던 중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하며 다리 4개인 것 말고는 가장 정상적인 인물로 유명했던 조세핀 머틀 코빈. 4다리 모두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걷기엔 너무 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골반은 2개였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완전한 형태의 생식기와 방광, 자궁 등을 2개씩 가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상당히 건강하고 파란 눈에 곱슬머리 그리고 고운 피부를 가진 매력적인 얼굴의 미녀였으며 대단히 지적인 여자였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당시 기영인들이 그랬듯 그녀 역시 서커스단에서 일하다가 의사와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랑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의사와 결혼한 인간 승리의 스토리로 보이겠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외과적 호기심으로 접근한 의사 클링턴 빅넬은 자신의 아내를 메디컬 저널에 꾸준히 올리며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즉 아내를 이용하기 위해 결혼했을 것으로 다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랑극단에 있었으니 곁에 두고 이용하려면 결혼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도 훗날 이 특이한 체형의 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놈의 돈이 정말 원수네요. 아무튼 그녀는 평생 지독하게 불행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932년도에 미국에서 개봉된 토드 브라우닝의 영화 프릭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선 방랑 생활을 하는 프릭쇼 서커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Not been listening to what I have been saying. Hans. Yes, Frida. You have not been listening to me. Yes, I have, Frida, I have. Then what was I saying? You were saying, what were you saying? I was saying, tonight you must not smoke such a big cigar. Your voice was very bad at tonight's show. Please, Frida, don't tell me what I do. When I want a cigar, I smoke a cigar. I want no orders from a woman. (2009년도에) 개봉된 괴물 서커스단 뱀파이어의 조수라는 티네이저 뱀파이어 영화가 있습니다. 베런 셴의 베스트셀러 소설 괴물 서커스단이라는 원작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주인공 소년이 우연히 찾은 떠돌이 서커스단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뱀파이어라는 신기한 존재를 만나게 되고 자신도 뱀파이어가 되어 모험을 펼치며 악당들과 겨룬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본 내용보다 더욱 흥미로운 소재거리가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 흥미로운 소재거리는 바로 서커스 단원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머리와 키가 엄청나게 큰 서커스 단장을 필두로 사람의 것이 아닌 뱀의 피부로 온몸이 덮여져 있는 남자, 허리가 잘록한 것을 떠나서 아예 뼈만 남은 남자, 불에 달군 쇠붙이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삼키는 금강불개의 사나이.
하나의 몸에 머리가 2개인 샴 쌍둥이 자매, 그리고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울프맨. 신체의 어느 부분이 절단되어도 바로 다시 생겨나는 재생의 여왕. 자신도 모르게 잠깐씩 예언을 하며 흥분을 하면 수염이 자라는 여인 등 문자 그대로 기괴한 모습과 믿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진 서커스 단원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며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당연히 소설이나 영화의 허구가 만들어낸 창작물이다, 이렇게 대부분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준 이 기괴한 괴물 서커스단은 분명 실제로 인류사에 존재했었고 최근까지도 활동을 펼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고 기영인과 같이 외모가 별난 사람을 구경하는 구시대의 슬픈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의 이름은 프릭쇼라고 합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곱추, 기형인간, 외소증 환자 등 괴물쇼라고 불리우는 공연이 성행했었는데요. 이런 공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있는 사람들만의 유의였을까요? 급기야 영국 귀족계에서는 더 괴기스런 기형인간에 대한 소유를 경쟁적으로 펼치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4대 황제로 대담한 개혁을 통해 러시아를 강대국 대열에 올린 표트르 1세 역시 권력자만의 공허함과 무료함을 달래고 싶었을까요? 그 역시 기괴한 사람들을 공개 수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형인간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므로 귀족들의 그릇된 사치욕구와 갈망하는 그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기형인간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조직까지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콤프라치코스라고 불리운 이 집단은 런던 빈민가를 중심으로 50여 년에 걸쳐 수만 명의 어린아이를 납치했고 기형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납치한 어린이들을 비좁은 동물우리에 가두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사만을 제공하여 그 외소증 환자로 만들었고요. 화학약품과 이물질을 얼굴에 주입하고 입을 찢는 등 인간 이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팔과 다리를 자라지 못하도록 묶고 몸을 뒤틀리게 하여서 척추를 휘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사와 후유증으로 죽어나간 어린이들의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 학대와 고문의 악조건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 기형 인간이 된 그들은 비싼 가격에 애완동물처럼 귀족들에게 판매되었다는데요.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 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귀족의 관심을 못 끄는 처치곤란한 상태가 되면 다시 콤프라치코스에 의해 서커스단이나 괴물쇼에 되팔리면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며 죽는 날까지 고통을 안고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훗날 1869년 프랑스의 시인이자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세태를 비판하며 콤프라치코스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소설 웃는 남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고는 이 작품을 자신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영원한 악역 조커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형인간들이 등장했던 프릭쇼는 1840년부터 1970년대까지 긴 역사를 선보이며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쇼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괴한 특징에 걸맞게 축제나 서커스와 관련이 매우 깊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프릭쇼는 처음엔 기형인 동물이나 박제 동물, 보존액 속에 보관된 그 기이한 동물의 시체나 인간의 신체 일부를 선보였다는데요. 대중들을 자극시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구경거리들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로서 머리가 2개 달린 토끼, 눈이 하나뿐인 돼지,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소나
보존액 속에 기형아 등을 소개하곤 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진짜지만 대부분은 조악하게 조작된 자신들의 컬렉션을 소개하면서 과학은 잘못됐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사람들의 사고가 현재처럼 과학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 불신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프릭션은 과학에 근접할 수 없었던 대다수의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흥미로운 쇼였음에는 틀림이 없었겠죠. 이 프릭쇼의 뿌리를 더듬어 찾아보면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역사가 무려 350년 이상이나 지속되어진 잔인하면서도 끔찍한 인류의 무지가 낳은 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몇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되지 않아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 이후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악독한 남편 렌트가 파스트라나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잖아요, 그들의 장례식을 치르기는커녕 방부 처리하여 박제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사랑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부인과 아이의 시신을 가지고 5년 동안이나 세계를 돌며 쇼를 이어나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볼거리로 떠들던 줄리아와 그의 아이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전시되며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5년 멕시코의 예술가 로라 안데르손의 주도로 줄리아 파스트라나를 조국에 묻어야 한다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너무나 다행히도 그녀와 아이의 유해는 153년 만에 결국 멕시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Y agradecemos también todos los esfuerzos que ustedes han hecho. Tenemos diferentes documentos que nos hace llegar tanto la Embajada de Estados Unidos así como la Universidad de Oslo, donde se nos hacen todo lo que menciona ya con sus traducciones a la causa de la muerte, que fue en 1860, todo lo referente. Que han apoyado y han creído en esta causa, se han unido en este esfuerzo colectivo de repatriación junto con el gobierno de Sinaloa.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엉덩이가 커서 박제되었던 그녀 사키 바트만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우는 인류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의 동쪽 끝 어딘가 다발성 신경 섬유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존 메릭은 서커스 단장 톰 노먼에 의해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1862년생인 그는 보시다시피 흉측하게 변형된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머리는 심하게 일그러졌고 이마에는 큰 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입술은 말려 올라갔고 입 위로 뼈가 돌출돼 있었으며 오른팔은 기괴하게 부풀어 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과 엉덩이에는 수많은 혹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흉측한 외모 때문에 엘리펀트맨, 코끼리 사내라고 불리우며 온갖 학대 속에 서커스단의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문명으로는 존 메릭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치료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는